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 우리 지구과학 1을 위한 중학교과학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이랑 또 인사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성암까지 받고 이어서 이제 태정암 보면 오늘 끝입니다. 오늘 요거는 되게 굉장히 짧게 갈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화성암 파트, 태정암 파트가 하나로 묶어서 하루 한 차씩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선생님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 파트는 사실 크게 지구과학 1에서 다루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퇴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퇴적암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그때 암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화성암, 퇴적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성암이 있었는데 이 변성암 파트는 지구과학 2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과학 1을 위한 중학교 과학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퇴적암 파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힘내서 끝내봅시다. 자, 퇴적암이란 선생님 설명했듯이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아 형성된 퇴적물이 쌓이고 눌려져서 생성된 암석이다. 따라서 기존의 암석이 외부로 드러나서 바람이나 물 등에 의해서 풍화 침식을 받아야만 그 퇴적물들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생성된 암석이다. 사실 여기까지가 중학교 퇴적암에 대한 정의이고 우리가 지구과학 1에 가면 이러한 풍화 침식에 의한 퇴적물이 없더라도 이러한 풍화 침식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퇴적물이 아닌 퇴적물들이 쌓여서 생성된 퇴적암에 대해서도 지구과학 1에서는 배울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기적 퇴적암이라던가 화학적 퇴적암 이런 것들은 여기야 살짝은 정의가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퇴적물이 쌓이고 눌려서 생성됐다 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퇴적암의 형성 과정 이제 알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암석이 있었는데 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휘웅휘웅 해서 암석 표면이 깎여 나가고 물로 이렇게 퇴적물들이 공급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풍화 그리고 침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화 침식을 처음에 받는다. 풍화 침식을 받아야 뭐가 형성된다? 퇴적물이 형성된다. 생성된 퇴적물이 차곡차곡 한 군데 모이게 되죠. 일정한 물의 흐름이나 어떤 바람이나 기타 등등 혹은 중력에 의해서 낮은 주변보다 낮은 경사가 져 있는 곳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이동하고 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운반 및 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돌멩이 여러 개가 뭉쳐 있다고 그냥 터덕터덕 떨어져 있다고 단단한 암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퇴적물들이 운반이 되고 나서 운반 및 퇴적이 진행되고 나서 자기들끼리 하중이 있어야 조금 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어야 퇴적암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하에 파묻혀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다저짐 작용이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운반이 돼서 돌멩이들이 뭉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의 하중, 압력에 의해서 꾹꾹 눌려지는 작업을 거치게 돼요. 이렇게 원래 퇴적물 입자 사이에 공간이 넓게 분포했었는데 이러한 암석 파편들, 퇴적물들 모아놓고 꾹꾹 누르게 되면 빈틈이 점점 없어지겠죠. 이를 통해서 퇴적물들 사이에 구멍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지구과학 1에서는 조금 더 어렵지만 속성작용이라고 불러요. 몰라도 됩니다. 다저짐 작용이라고 해도 돼요. 속성작용을 거치게 된다. 그럼 이제 벽돌들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던 거를 선생님이 꾹꾹 손으로 눌렀어요. 그럼 그게 이제 암석이 될까요? 선생님 꼼짝 세게 눌러버리면 뭐 암석이 부서지고 막 이렇게 파편들이 부서지고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꾹꾹 누른다는 것만으로는 단단한 암석이 형성될 수 없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특별한 작용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과서에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교결 물질 부침 작용이라고 아마 말할 거예요. 부침 작용. 어쨌든 교결 작용이라고 선생님은 부르겠습니다. 교결 작용. 교결이란 말은 사이사이를 결합시켜주는 작용이다라고 보면 돼요. 교결 작용. 중학교 교과서에는 선생님이 잠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적혀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편하게 그냥 교결 작용, 부침 작용, 붙여지는 작용, 이어주는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교결 물질이란 함은 그냥 편하게 선생님이 예를 들을게요. 편하게 예를 들면 그냥 시멘트라 생각하면 돼요. 시멘트. 우리가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해서 마지막 막내 셋째 돼지는 마지막 아기 돼지 셋째는 벽돌집을 지어가지고 막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었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벽돌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벽돌이 벽돌을 만들고 벽돌이 만들어지고 그게 수레 같은 것으로 우리 집 앞으로 운반을 해 와야 되겠죠. 집을 지으려면 운반해놓고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벽돌을 뿌려놓고 한다고 벽돌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벽돌을 차곡차곡 예쁜 모양으로 빈틈이 없게끔 쌓고 그렇게 쌓아놓는다 해서 벽돌집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서 꼭꼭 붙여주고 또 옆에 시멘트 발라서 꼭꼭 붙여주고 하는 과정을 해야 비로소 벽돌집이 완성된 것처럼 풍화침식, 운반퇴적, 그리고 다져짐 작용, 그리고 붙여짐 작용까지 끝나게 되어야만 퇴적암이 형성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교결작용, 시멘트라고 보면 된다. 교율물질은 이게 보통 지하수 속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교결물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그냥 교결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작용은 시멘트와 같은 작용을 한다. 퇴적물과 퇴적물 사이를 끈끈하게 붙여주는 작용을 한다. 여기까지가 퇴적암의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이어서 퇴적암의 특징 가기 전에 여기까지 일시정지하고 필기하실 분 필기 해주시고 아니면 바로 가겠습니다. 시작! 네, 필기 다 됐죠? 좋습니다. 이어서 퇴적암의 특징 크게 세 가지를 해놨는데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층리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층리를 함은 구성하는 퇴적물의 크기, 성질 등이 달라서 보이는 줄무늬라고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시루떡 단면을 보면 단면에 여기가 흰 색깔 그 다음에 여기에 팥 고물들이 이렇게 있고 또 흰색 떡 그냥 쌀떡 또 팥시루 이렇게 있고 또 흰색 떡 마지막으로 팥이 또 이렇게 올라가죠. 보통 시루떡이 이렇게 생겼죠. 시루떡이 만약에 가래떡처럼 하나의 그냥 떡이었다 하면 단면을 잘라도 그냥 흰색, 위를 봐도 흰색, 옆을 봐도 흰색 있을 건데 시루떡을 구성하고 있는 떡과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팥들이 크기나 성질 등이 다르죠. 따라서 단면을 봤을 때는 이러한 줄무늬들이 보이게 되죠. 이와 똑같은 게 퇴적암에서도 마찬가지로 층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층리의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놓읍시다.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는 층리랑 변성암에서도 보이는 줄무늬를 엽리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알고 있을 텐데 우리는 지구학원에서는 엽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변성암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층리까지만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루떡 단면처럼 퇴적물의 크기나 성질 등이 달라서 보이는 줄무늬다. 그다음 선생님이 나의 건열 점점점 써놨는데 이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건열이나 사층리, 점이층리 같은 여러 퇴적 환경을 나타내는 퇴적 구조가 보인다 라는 것이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였는데 막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구과학 원에서도 이를 상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변성암이나 화성암에서는 화석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변성암에는 왜 퇴적암에 존재하고 있던 화석이
약간의 변성만 받으면 변성함에도 화석이 존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화석은 퇴적암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룡이 있다. 어떻게 생겼죠, 공룡? 공룡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공룡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묻힐 때 이렇게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 되어버렸네요. 여기가 이제 흙으로 묻히게 되면 이게 하나의 곧 퇴적암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퇴적암에서는 화석이 많이 존재한다. 화성암에서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런 공룡이 화산 속으로 뭐 들어갈 일도 없을 거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 녹아 없어졌기 때문에 화성암에서는 화석이 거의 드물다. 없다라고 봐도 되죠. 없다. 퇴적암에서는 화석이 많이 존재한다. 이거는 사실 층리 정도만 필기해놔도 될 것 같네요. 짧게 그냥 층리 구성하는 줄무늬이다. 자, 지금 일시정지하고 필기합시다. 시작. 끝났죠. 뭐 다른 것도 적고 싶으면 적어도 돼요. 마지막으로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마지막 퇴적암의 종류는 사실 여러 분류 기준이 있어요. 퇴적암에 분류 기준이 있는데 지금은 빠르고 간략하게 이름 정도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크게 나중에 지구학원에서도 또 크게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퇴적암 종류 같이 알아볼게요. 자갈이 주 성분이 되어서 뭉쳐서 만들어진 퇴적암의 이름은 자갈을 영어로란다. 다시. 자갈을 한자로 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갈력자를 써서 여감이라고 부르게 여감. 그리고 모래가 퇴적돼서 모래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퇴적암을 모래가 한자로 또 모래 사자를 쓰죠. 바닷가 사변 이런 거 쓰나요? 어쨌든 모래 사자를 써서 사암. 진흙이 뭉쳐서 만들어진 암석은 진흙이 영어로 진흙 영어로란다. 또 진흙이 한자로 니라는 연니할 때 니자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지구학원에서 또 따로 배우기로 하고, 여기서 진흙이 많이 퇴적돼서 형성된 암석은 우리가 영어로 셰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 하다가 혼자 셰일이죠. 어쨌든 자갈은 되게 입자가 크고 모래는 자갈보다는 작지만 진흙보다는 좀 더 입자가 굵죠. 진흙은 입자가 아주 작다. 이게 셰일. 그다음 섞여진 물질들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석회암. 우리 석회암 하면 염산 반응 많이 떠오르죠. 염산 반응으로 알아보인다. 그냥 선생님 그냥 생각나서 적은 겁니다. 그다음에 화산 폭발이 뻥 일어났을 때 화산재가 휘웅 낙하를 해서 우두두두두 쌓였을 때 그것들이 다져짐 작용과 붙임 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암석이 바로 응회암이라고 해요. 응회암. 이 회자는 그냥 재 같은 거를 뜻할 때, 그러니까 화산재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응회암이다. 이 응회암을 분석하면 그 화산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좀 TMI고요. 소금이, 이것도 쌤 소금이 굳어서 생긴 것도 암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암석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소금도 소금으로 구성된 것도 암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도 꽝꽝 얼어서 만들어진 얼음이라는 게 있죠. 얼음, 우리가 먹는 얼음, 암석입니다. 또 충격적이죠. 얼음, 암석입니다. 암석의 정의가 여러 광물들이 모여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물도 광물입니다. 와,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진짜. 하지만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소금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다루자면 얘는 소금이 한자로 염이죠. 염. 그래서 염암 하고 싶지만 여기 특이하게 또 암염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과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같이 불러야지 뭐 역암, 사암 끝나다가 석회암, 암 하다가 혼자 암염이에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퇴적암의 종류는 이렇게 있다. 종류 여기까지 일시정지하고 필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시작. 네, 끝났죠? 일시정지 했으면 끝났을 겁니다.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선생님이 수업한 것 같은데 이렇게 퇴적함을 마무리했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화성암 그리고 이번 시간에 했던 퇴적암을 끝으로 우리 이 지구과학 원을 위한 중학교 과학 중에서도 고체지구 파트, 즉 직권 파트, 수권이나 기권, 이런 생물권 이런 거 말고 직권, 땅지자, 직권 파트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중학교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번 시간까지 하면 얼추 끝났다고 선생님이 생각됩니다. 물론 중학교 때 여러 배웠던 내용들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직권과 관련돼서. 허나 그것들은 선생님이 선별을 해서 뺀 거는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는 수업 시간에 지구과학 원을 다루면서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선생님이 거의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로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간 거고, 중학교 내용 중에서도 지구과학에서 다시 다뤄지는 강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직접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딱 온라인 수업 중에 준비를 해오고 이제 등교 수업을 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지구과학 원을 신나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혹은 지구과학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것들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찾아와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선생님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등교하느라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집에서도 방역 관리 잘 지키고 그다음에 등교해서도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끼고 하면서 건강하게 학교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 민병성 선생님이었고요.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